발표 공포증, 긴장, 떨림, 두려움 요거 이제 가장 많이 치료하는 기법 중에 하나가 바로 영화관 기법입니다. 영화관 기법. 자, 이 영화관 기법의 기본 원리는 뭐냐면은 자, 이게 영사시 기사의 자리죠. 기사. 기사의 자리에서 아래 관객석도 바라보면서 자, 스크린을 같이 동시에 바라보는 겁니다. 자, 영화를 보여주는 기분으로 흑백으로 과거에 창피했거나 두려웠거나 긴장되고 떨었던 경험을 영화를 상징을 하는 거죠. 자, 기사는 어떤 사람이죠? 기사는 영화를 보는 사람이에요?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자, 보여주는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보여주는 사람은 감정을 느끼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두려운 영화라도 그냥 보여주는 역할에만 충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여주는 기본으로 영화를 그냥 흑백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일단 영화를 다 봤어. 그럼 다 보면 마지막 장면을 정지화면으로 만들고 영화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영화 속에 이제 들어가서 칼라로 제 1차 입장 영화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다시 앞으로 대감기를 하는 겁니다. 대감기를 하면 어떻게 되죠? 영화 필름이 대감기가 된다면 내가 뒤로 움직이고 뒤로 말하고 소리도 뒤로 들리고 모든 게 되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네. 그럼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두려운 영화라도 뒤로 대감기를 하면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과거에 뭐 세월호와 같은 그런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 할지라도 그게 되돌아갈 수 있다면, 뭐 발표 공포 되돌아갈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이 두려움은 사실은 없다고 봐야죠. 여기 한 번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대감기를 하고 다시 기사의 자리에서 또 흑백으로 영화를 보고 또 영화 속에 들어가서 대감기를 또 하고 영화 보고 대감기를 하고 이걸 한 5번 정도 반복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아무리 두려운 일도 이 5번을 영화를 보고 대감기를 하다 보면은 두려움이 거의 제로 상태로 줄어들더라.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자, 따라하세요. 5분 공포증 치료. 5분 공포증 치료. 자, 5분 만에 공포증이 치료된다는 의미에서 5분 공포증 치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5분 공포증 치료를 통해서 이제 미국의 스타가 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읽어보면은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아마 그 제목을 보셨을 거예요.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그 책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은 앤서니 라빈스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 앤서니 라빈스가 26살 때 NLP를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 저한테 이제 이렇게 배운 것처럼 아니 영화관 기법을 배운 거죠. 이걸 배우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이걸 적용하면은 뭐 공황장애, 발표공포증, 대인공포증, 뭐 대중공포 모든 게 다 치료가 되는데 근데 이제 일반 심리치료센터에 가면은 1년, 2년이 돼도 치료가 안 되고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앤서니 라빈스가 그런 이제 일반적인 치료센터를 다니면서 내가 여러분들 공포증을 치료를 해주겠습니다 하고 이제 요 기법을 써서 치료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년, 2년이 돼도 안 되는 사람들이 앤서니 라빈스가 치료를 하니까 막 한 5분, 10분 만에 막 치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심리치료 학회에서 화가 납니다. 화. 이름도 없는 애송이가 이렇게 막 방방 뜨면서 뭐 이름도 없는 어떤 기법을 가지고 이렇게 치료를 한다고 날뛰는데 쟤를 좀 혼을 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요. 어떤 유명한 방송국에 출연을 하자고 제의가 들어온 거죠. 우리가 심리치료 시합을 하자. 그럼 우리 이제 심리치료 학회에서 뭐 대표가 한 사람 나갈 테니까 앤서니 라빈스 너가 나와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심리치료 대회가 열렸는데요. 이제 모든 시청자들이 지켜보는 그 자리에서 TV 화면 속에서 이제 그 심리치료 대회가 열린 거예요. 뭐 공황장애라든지 뭐 발표 불안증이라든지 대인공포증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제 고질적인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전통적인 방식으로 치료가 안 되는 것을 모든 시청자들이 지켜보는 그 가운데 앤서니 라빈스가 그냥 5분, 10분 만에 다 치료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시청자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났겠죠. 야, 저 사람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빨리 치료를 하지? 전 진짜 혁명적인 기술이다. 그래서 이제 앤서니 라빈스가 미국의 유명한 심리치료사이자 동기부여 강사로 발돋움이 되면서 1980년대에 쉽게 말하면 스타가 된 스타. 그래서 20세기를 가장 위대하게 빛낸 전 세계를 위대하게 빛낸 그 시민 중에 한 사람에 들어갈 정도로 이제 유명한 사람이 된 그 비결이 바로 이제 이 공포증 치료법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오신 여러분들 중에 뭐 발표 불안증도 있을 것이고 긴장, 떨림, 두려움 뭐 많은 두려움들이 있죠. 네. 이 두려움들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영화관 기법을 활용한다면은 사실은 한 5분 이내에 순식간에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박근호 선생님을 한번 제가 시범적으로 치료를 해드렸어요. 같이 이제 동시에 한번 해볼 텐데, 그래서 지금 공포증과 관련된 걸 하나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포증. 이제 두려운 상황을 일단 하나 선택을 해봅니다. 가능하면 이제 발표 불안증도 좋고요. 대인 공포증도 좋고, 뭐 어둠에 대한 공포, 뭐 고소공포, 밀폐공포, 어쨌든 공포면 다 좋아요. 네. 다 선택됐나요? 선택되면 고개 가다가다 하세요. 요걸 이제 이 기법을 한번 적용해 볼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지숙 선생님은 뭐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편안하게 이제 분위기에 적응하세요. 자, 눈 감고, 자, 숨을 쭉 들이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온몸의 긴장을 풀어보겠습니다. 편안하게. 다시 한번 숨을 쭉 들이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쉬고, 온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겁니다. 편안하게 온몸이 이완이 되면 고개 갔다 갔다 하세요. 좋아요. 그럼 편안한 상태에 두려운 상황 한 가지 떠올려 볼게요. 사람들 앞에 발표하는 상황일 수도 있고, 사람과의 만남, 대인관계에 불편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어두운 골목길을 가거나, 어떤 뭐 고소공포나 뭐 어떤 두려움과 관련된 거는 된 거라면 다 좋아요. 자, 다 떠오르면 고개 갔다 갔다 갑니다. 좋아요. 이제 이 두려움의 수치를 한번 매겨볼게요. 자, 1부터 10 중에 나는 9, 10 정도로 너무나 두렵다. 고개 갔다 갔다 갑니다. 7, 8 정도로 두렵다. 고개 갔다 갔다 가세요. 5, 6 정도로 두렵다. 고개 갔다 갔다 갑니다. 네, 좋아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마음의 영화관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마음의 영화관을 만듭니다. 자, 나는 영사실 기사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자, 기사의 자리에 앉았으면 고개 갔다 갔다 하시고요. 자, 기사의 자리에서 지금 이제 영화를 볼 거예요. 흑백으로 영화를 보세요. 아래 관객석도 바라보면서 흑백으로 영화를 상영합니다. 자, 좀 전에 그 두려웠던 그 모든 장면을 흑백 영화처럼 상영을 하는 거예요. 자, 영화 상영하세요. 자, 영화를 다 보면 고개 갔다 갔다 해주시고요. 자, 그냥 남들한테 영화를 보여준다 생각하고 영화를 이제 보여준다는 기분으로 보는 겁니다. 내 일이 아닌 남의 일처럼. 60년대 영화처럼. 자, 다 보셨으면 고개 갔다 갔다. 좋아요. 이제 마지막 장면 정지화면으로 만들고 영화 속에 들어갑니다. 영화 속의 주인공이 되세요. 그 모든 장면을 거꾸로 대감기를 하는데 칼라로 대감기를 하세요. 칼라. 그 현장 속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 대감기를 하는데 뒤로 움직이고 뒤로 말하고 모든 게 되돌아간다고 상상하세요. 자, 모든 게 되돌아가는 겁니다. 자, 모든 게 되돌아갑니다. 자, 대감기 다 했으면 그것도 고개 까딱까딱 해주세요. 오케이, 좋아요. 이제 이 영화를 보고 대감기 하는 걸 4번 더 반복합니다. 4번. 제가 유도 안 할 테니까 4번 다 반복한 사람만 고개 까딱까딱 하세요. 4번 반복. 영화 보고 대감기까지 4번입니다. 네, 다 된 분도 있고 안 된 분도 있고. 네, 좋습니다. 자, 그 정도면 됐어요. 이제 처음에 원 상태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볼게요. 이제 4번 꼭 아니어도 괜찮아요. 처음에 원 상태의 그 두려운 장면을 한번 다시 떠올려 볼게요. 지금 느낌 어때요? 여전히 두렵다. 자, 두려움이 전혀 사라진 것 같다. 고개 갔다 갔다 하세요.
한 1, 2 정도 약간 남아있는 것 같다. 거기 갔다 갔다 가세요. 약간 남아있는 분을 위해서 영화관으로 다시 가세요. 두 번만 더 영화 보고 대감기 해주세요. 두 번. 자, 두 번만 더 영화를 보고 대감기 합니다. 두 번. 영화를 보고 대감기 하는 게 두 번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케이, 좋아요. 이제 다시 온 상태로 한번 다시 상상해 봅니다. 온 상태. 자, 이제 두려움이 다 사라진 것 같다. 고개 갔다 갔다 가세요. 네, 좋아요. 이제 그 느낌을 확인하고 잠시 후 눈 뜹니다. 자, 하나, 머리가 맑아집니다. 둘, 자신감이 생기고, 셋, 편안합니다. 넷, 이제 온몸에 에너지가 생기고. 자, 다섯, 눈 뜨세요. 어때요? 아까 해보고 또 했는데, 어때요? 다른 거. 지금 어때요, 느낌이? 지금 처음 하고 한 이후에 느낌 차이가 있나요? 네. 차이가 있어요? 줄어든다는 게 느껴집니까? 예, 약간. 그게 느껴지면 좋아요. 자, 또, 뭐, 우리 언니는 어떻습니까? 우리 지수님 언니. 잘 따라 해보셨습니까? 어떠세요? 처음 하고 해본 이후에 그 차이점 있나요? 자, 그 차이점이 느껴지면 좋아요. 나머지 분 다 해보셨죠? 네, 이제 이 영화관 기법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면 모든 과거의 그 어떤 공포와 관련된 경험을 다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한다면은, 자, 이 영화관 기법은 영사실 기사의 자리에서 60년 흑백 영화를 보는 것처럼 영화를 보고, 다 본 다음에 영화 속에 들어가서 칼라로 대감기를 하고, 또 영화를 보고 대감기를 하면 이걸 한 5번 정도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과거의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이해되었으면 박수 3번 시작. 자, 유리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유리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유리가 나를 둘러싸는데, 이제 유리 안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자, 1m 정도 원이 그려진 거죠. 1m 정도 원. 오케이. 자, 원이 그려지고, 이제 그 원 안에, 여러분 생각할 게 이제 좋아하는 색깔, 색칠을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할 일은 좋아하는 꽃을 피우는 겁니다. 꽃이 피어나는 겁니다. 상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좋아하는 노래를 듣는 겁니다. 노래가 크게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는 거죠. 자, 이 좋아하는 사람이 이 유리 상자에 있는 나한테 막 긍정의 이야기를 다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나는 이 유리 상자 안에서 유리 상자 밖을 바라볼 거예요. 밖을 바라보면 나와 똑같이 생긴 또 미래의 나 자신이 지금보다 훨씬 더 자신감이 넘치고 더 당당하고 더 멋있고 더 행복하고 더 긍정적이면서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미래의 모습을 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보일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이제 충분히 그런 모습이 보일 때 이 유리가 녹아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미래의 나한테 다가가는 겁니다. 자, 미래의 나를 두 팔을 꼭 끌어안아주면서 그 기분 좋은 자신감과 행복감과 그 희열감을 느끼라 이 말이죠.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 지금 준비해 드릴게. 자,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좋아하는 색깔. 자, 좋아하는 꽃, 좋아하는 노래, 좋아하는 사람. 이거까지 다 되겠죠? 그리고 내가 이제 정말 지금 현재는 두렵지만 앞으로 내가 잘하고 싶은 게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미래에. 이건 미래죠. 자, 지금 현재는 내가 좀 두렵지만 미래에 잘하고 싶은 그런 모습이 뭔가를 생각해 보세요. 요게 다 됐으면은 고개 까딱까딱 합니다.
NLP 시간은 제가 혼자 다 말하고 여러분들만 그냥 신체적인 반응을 하니까 좀 재미가 없어요. 그죠? 좀 지루하죠? 네, 내면으로 소통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다 됐습니까? 다 됐으면 고개 갔다 갔다. 오케이. 자, 요거 한번 쭉 같이 유도해 볼게요. 자, 눈 감아주세요, 그러면. 자, 숨을 쭉 들이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온몸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편안하게. 다시 한번 숨을 쭉 들이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온몸의 긴장을 푸세요. 자, 편안해지면 고개 갔다 갔다 가시고요. 자, 내가 지금 현재는 두렵게 생각하지만, 미래에 내가 참 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미래의 희망사항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내가 사람들 앞에 발표하는 게 힘들지만, 나는 발표를 잘했으면 좋겠다. 현재는 내가 사람들 앞에 강의하는 게 힘들지만, 강의를 잘했으면 좋겠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있겠죠. 현재는 못하지만 미래에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고개 갔다 갔다 하세요. 자, 이걸 잘하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 생각합니다. 있죠. 아마 내 인생에 좋아지는 게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못하지만 이걸 잘하게 되면 내 인생에 뭐가 좋아질까요? 뭐 개인적인 삶에 또는 가정에 있어서 직장, 사회생활에 있어서 뭐 좋아지는 게 좀 있을까요? 네, 그런 이점을 좀 생각해 보시고요. 네, 좋습니다. 이제 내가 앉아있는 자리에 둥근 원을 상상합니다. 1m 정도 둥근 원이 그려지는 겁니다. 자, 둥근 원이 그려지면 고개 갔다 갔다 하세요. 네, 좋아요. 그 원 안에 내가 좋아하는 색깔로 색칠을 해주세요. 내가 좋아하는 색깔로 색칠을 해줍니다. 색칠이 다 되면 고개 갔다 갔다 합니다. 이제 좋아하는 노래를 들어줍니다. 신나는 노래. 자, 기분 좋은 신나는 노래를 들어주세요. 노래 다 들리면 고개 갔다 갔다 가시고.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좋아하는 사람을 초청합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나를 존중해주고, 나한테 긍정의 에너지를 주는 그 모든 사람을 원안에 초청해주는 겁니다. 자, 초청이 다 되었으면 고개 갔다 갔다 가시고요. 자, 이 초청된 분들이 나한테 긍정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당신은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로 태어났어요. 당신은 당신만의 특별한 재능이 있어요. 당신은 당신만의 특별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뭐든지 가능해요. 당신은 성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당신은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자질을 갖고 있어요. 누군가 한다면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당신은 멋집니다. 당신은 뭐든지 가능합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응원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긍정의 이야기를 다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다 들었을 때 기분이 굉장히 좋죠? 이제 내가 앉아있는 자리 주변으로 둥근 유리 상자가 둘러싼다고 상상하세요. 위와 옆으로 둥근 유리 상자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나는 유리 상자에 의해서 완전히 보호를 받습니다. 유리 상자가 나를 완전히 보호를 해준다고 상상하세요. 그래서 유리 상자 안에는 자신감이 가득하고 열정이 가득하고 사랑이 가득하고 자, 이해와 공감, 긍정의 에너지가 가득합니다. 이렇게 기분 좋은 에너지를 원안에 다 느끼세요. 기분이 좋아지면 고개 갔다 갔다 갑니다. 이제 기분 좋은 상태에 원 밖을 바라보는 거예요. 원 밖을 바라보면은 나와 똑같이 생긴 미래의 또 다른 내가 과거에는 힘들었던 일을 지금은 자신감 있게 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발표도 잘하고 있고요. 사람들과 대인관계도 잘하고 있고 사람들 앞에 강의도 잘하고 있고 예, 아주 멋지게 잘하고 있는 미래의 모습이 보입니다. 어때요? 미래의 나의 모습이 마음에 드시나요? 마음에 들면 고개 갔다 갔다 갑니다. 이제 유리가 녹아 없어진다고 상상하세요. 그리고 그 미래의 나한테 다가갑니다. 미래의 나한테 다가가서 미래의 나를 두 팔로 꼭 끌어안아 주는 겁니다. 그러면 미래의 나와 하나가 되세요. 그 자신감, 그 충만한 자부심, 그 뿌듯한 자부심, 행복감을 온몸으로 느껴봅니다. 기분이 아주 좋고 뿌듯합니다. 아주 자신감이 넘쳐납니다.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그 좋은 기분 느껴집니까? 느껴지면 고개 갖다 갖다 가세요. 그 좋은 기분으로 잠시 후에 이제 깨어날 겁니다. 깨어나면 아주 기분이 좋고 편안한 상태에 눈을 뜨게 됩니다. 자, 숫자 셋에 눈을 뜨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머리가 맑아집니다. 둘, 온몸에 생기가 돌고 에너지가 넘쳐납니다. 이제 눈 뜰 준비하세요. 넷, 눈 뜨세요. 어때요?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느낌 그냥 이야기하세요. 좀 느껴져요? 예, 좋은 것 같아요. 좋아요. 우리 지수 선생님 상상이 되셨는지 모르겠네. 안 돼도 괜찮아요. 안 되면 안 됐다. 어떠세요? 예? 했어요? 아유, 너무 다행스럽습니다. 좋습니다. 다른 분 다 되셨나요? 우리 언니 어떻습니까? 지수 언니? 자, 왜 우리가 이 상상 훈련을 해야 되는가를 잘 이해됩니다. 자, 상상력은 잠재의식과 연결됩니다. 자, 상상력은 시작. 잠재의식과 연결된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권이 상상력입니다. 이 상상력을 잘못된 쪽으로 사용을 하면은 인간이 인생을 파멸을 시킬 수가 있어. 파멸. 좋은 쪽으로 하려고 하면은 인생이 완전히 위대한 쪽으로 가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상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상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시작. 자, 내 마음 안에 예를 들어서 눈을 감고 상상 속에 걱정이나 고민이나 스트레스나 이 마음의 괴물을 키우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이 마음의 괴물처럼 이렇게 불행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내 마음 안에 사랑을 키우고 기쁨을 키우고 즐거움, 어떤 감사, 좋은 쪽으로 막 상상하잖아요. 꿈, 희망, 비전. 그러면은 내 인생이 완전히 긍정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예? 자, 잠재의식은 판단 능력이 없어요. 잠재의식은 상상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이 잠재의식은 좋은 걸 상상해도 좋은 걸 이루게 도와주고요. 나쁜 걸 상상해도 나쁜 걸 이루도록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문제는 뭐냐면은 상상의 힘을 나쁜 쪽으로 활용을 하더라는 거죠. 계속 원하지 않는 미래에 이건 안 되는데 긴장하면 안 되는데 떨면 안 되는데 실수하면 안 되는데 시험에 떨어지면 안 되는데 실수하면 안 되는데 이 부정적인 상상을 많이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그 부정적인 상상하기 때문에 인생이 부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공적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10가지 중에 9가지를 실패하고 단 한 가지를 성공하잖아요. 그러면은 9가지 실패한 건 대수롭지 않게 그냥 무시하는 겁니다. 자, 한 가지 성공한 거. 옛날에 내가 과거에 이거 잘했으니까 앞으로 잘할 수 있을 거야. 응? 남들이 하는데 난 왜 못해? 이렇게 이제 긍정의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가지 긍정의 생각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다 보니까 내 마음에 채워진 대로 인생이 긍정적으로 바뀌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상상력의 힘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이제 눈을 감고 상상하는 것이 꼭 체면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체면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눈을 감고 편안하게 집중하면 체면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뭐라고요? 눈을 감고 편안하게 상상하면 체면에 들어간다. 이게 체면이 TV에 나오는 것처럼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내 정신도 다 있지만 그냥 눈을 감고 편안하게 상상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의 생각에 집중할 수 있다면은 다 그게 이제 체면 들어가는 상태처럼 집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많이 하셔야 되고 참고로 제가 이제 말씀드린 한 예는 뭐냐면 이 상상이 얼마나 위험하냐를 하나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까 싶어요. 최근에 제가 이제 3본의 어떤 이제 26살짜리 이제 그 아들을 이제 상담을 하는데 이 아들은 굉장히 공부를 잘했어요. 그때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항상 반에 1등을 하고 너무너무 잘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 고등학교 시절에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약간 그 따돌림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남자인데 좀 여성적인 성향이 없잖아 있기는 있어요. 근데 보니까 이제 여자들은 좀 보호를 받지 않습니까? 여자는 보호받는데 이제 남자들 보호를 못 받고 이제 걔 입장에서는 자기가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호를 받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기숙사에서 좀 차별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마음속에 뭘 생각했냐면 내가 여자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한 겁니다. 내가 여자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여자가 되었을 때 좋은 것만 맨날 생각을 한 거야. 여자가 되었을 때 뭐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보살핌을 받고 이런 어쨌든 이제 그게 그 이제 18살부터 지금 26까지 한 7, 8년을 계속 하다 보니까 마음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마음이 난 여자가 되고 싶다를 뛰어넘어서 여자가 아닌 삶은 무의미하다, 의미가 없다라는 쪽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성 정체성에 지금 고민을 하는 겁니다. 네?
쉽게 말하면은 의사한테 가서 성진환 수술을 받고 싶다. 난 여자의 삶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난 이 남자의 삶을 살고 싶지 않다. 자살 충동도 느끼고 자살 시도도 하고 막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어떤 생각을 이제 몇 년 동안 반복하다 보니까 자 생각하는 대로 인생이 피폐화되고 파멸되더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그 반대도 가능해요. 그 반대도 아무리 우리가 이제 척박한 환경에 정말 힘든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희망적인 생각하고 내 인생이 위대해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 인생은 반드시 위대해집니다. 자, 이게 빅터 프랭클을 저는 존경하는데요. 빅터 프랭클은 여러분들이 이제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읽어보면은 이제 아주 유명한 의미 추구 심리학자인데요. 이분은 유태인 출신의 이제 심리학자죠. 근데 이분은 이제 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태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 감금이 되고 자기 아내, 자기 아들, 딸, 자기 부모님 다 그 가스실에 불려들어서 다 죽었어요. 근데 자기 한 사람만 살아남았는데 근데 정신과 의사다 보니까 심리학자다 보니까 왜 어떤 사람은 죽는데 어떤 사람은 살아남을까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살아남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살아남는 사람들은 항상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나는 반드시 살아나갈 것이다. 나는 반드시 살아나갈 것이다 라는 그런 의지가 있더라는 거죠.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반드시 살아나갈 것이다. 나는 반드시 살아나갈 것이다. 나는 반드시 살 수 있다. 나는 반드시 살 수 있다. 자, 반드시 살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요. 그리고 살아나갔을 때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에 대한 아주 밝고 희망적인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이를테면 이제 빅터 프랭클 같은 경우는 인간이 얼마나 잔악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심리 연구를 해서 이 사람 대학 교수가 되고 라디오 방송, TV 방송에서 강연을 하고 책을 출판해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이렇게 유명해진 상상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심지어 이 사람이 1940년 중반에 그 이제 2차 세계대전 이제 끝나기 직전이죠. 수술 때의 실험 대상이 된 겁니다. 생체 실험 대상이 된 겁니다. 그때 일본 놈들이 어떻게 이제 생체 실험을 했냐면은 전혀 마취를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쉽게 말하면 이제 남자들 정관 수술을 시킨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아픈 것도 문제지만은 옷을 완전히 벗고 그 수술대에 누워있는 자체가 너무나 이제 치욕스러운 거죠. 근데 그 수치감, 어떤 치욕스러운 이런 느낌을 이제 이 사람이 느끼면서 그때 순간적으로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나에게는 두 가지 자유가 있다. 두 가지 자유. 하나의 자유는 빼앗겼지만 하나의 자유는 내가 여전히 갖고 있다. 근데 그 첫 번째 자유가 뭐냐 보니까요. 자, 리버티. 자, 이 리버티라는 것은 이제 물리적인 자유더라는 거예요. 물리적인 자유. 자, 물리적인 자유는 나치들한테 붙잡힌 거예요. 나치들이 날 쏠 때 묶어놓고 움직이지 못하게 이렇게 구속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리버티는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자유가 더 있더라는 거죠.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이제, 자, 프리덤. 자, 이 프리덤. 정신적인 자유가 나한테 여전히 하나 남아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깨달았어요. 나치들은, 나를 수술한 그 나치들은 나보다 더 많은 리버티를 갖고 있지만, 나보다 더 적은 프리덤을 갖고 있어. 자, 물리적으로 나보다 더 자유롭지만은, 정신적으로는 히틀러한테 묶여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는 나보다 더 자유롭지 않아. 근데 나는 리버티는 부족하지만 프리덤은 더 자유로워. 그래서 이제 이 프리덤을 바로 활용하기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수술대 묶여있는 자기 몸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천장 높이, 공중이 높이, 아까 우주로 간 거죠, 우주. 이렇게 이제 공중 분리를 시킨 거죠. 그리고 이제 미래로 날아갔어, 미래. 10년, 20년 이후로 이제 쭉 날아가서 보니까요, 미래가 어떻게 돼 있느냐. 나를 수술하던 그 나치들은 전부 어디가 있냐면요. 전부 전쟁 수용소에 전범이 되어 있거나 교수형으로 죽었거나 다 이제 없어진 거예요. 나는 어떻게 돼 있냐 보니까요. 나는 대학 교수가 돼 있고 유명한 논문을 써가지고 라디오 방송, TV 방송에 너무나 이제 스타로 강의를 잘하고 있고요. 또 책을 써가지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돼가지고 너무 다양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미래를 보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수술대 누워있는 나를 이제 다시 바라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내가 참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나를 실험하는 나치들이 나를 실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나치들을 실험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수술이 다 끝났을 때 나치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우, 제 실험에 동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수술방을 나왔다 이런 이야기. 지금 제가 뭘 이야기하냐면요. 나한테 일어난 그런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그게 어떤 그 리버티 오브 프리덤 중에 이 프리덤이라는 그 자유의지를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느냐는 내 선택이라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불행한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을 뿐이죠. 이 인생에 있어서 희생자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희생자라고 매도하고 희생자처럼 자기를 계속 이렇게 깔아뭉개는 사람이 있을 뿐이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모든 것은 나한테 달려있다는 거죠. 자, 모든 것은 나에게 달려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희생자가 아니라 수혜자, 혜택을 많이 받은 수혜자라는 사고를 하셔야 되고, 지금까지 뭐뭐 때문에 할 수 없었다라는 그 어떤 제한적인 사고를 했다면은, 그 덕분에 할 수 있는 게 참 많이 있구나. 자, 그 덕분에 할 수 있는 게 참 많이 있구나. 이게 확장적인 힘을 주는 믿음, 사고를 하는 게 참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 이지수 선생님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이 있을까 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이해되세요? 네. 좀 느껴지세요? 네. 그래서 어쨌든 선생님 옆에는 사랑하는 남자친구도 있고요. 또 사랑하는 언니도 지금 같이 와 있고, 이거는 참 축복입니다. 자,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나는 이미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은총과 축복을 받은 분이라는 거죠. 자, 그런 축복의 속기를 부리치지 말고 잘 일어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우리 선생님들도 이제 말하지 못하지만 힘든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힘든 일 때문에 여러분들은 힘들면 안 됩니다. 힘든 일을 힘들게 생각하기 때문에 힘든 거기 때문에 지금 그 힘든 일을 어떻게 하면 내 미래에 큰 자원이 될 수 있는 긍정적인 쪽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다면은 모든 것은 다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오늘 어쨌든 이제 오감 활용법의 그 우리 공정분리 기법, 그 다음에 미술관 기법, 그 다음에 영화관 기법, 이제 유리상자 기법까지 다루면서 여러 가지 좀 실습을 좀 시켜드렸어요. 요거는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요걸 이제 지속적으로 좀 사용을 해야 됩니다. 사용. 특히 이제 치료를 받는 분들은 큰 사건은 제가 치료를 해드리겠지만 또 작은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내가 알아서 이런 기법을 활용해서 유리상자 기법을 적용할 수도 있고 뭐 영화관 또는 미술관 이런 걸 활용해서 자가 치유를 할 수 있는 그 힘을 연습을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스피치도 운동이 필요한 것처럼 이 마음도 운동이 필요하거든요. 자, 마음도 운동이 필요하다. 이제 운동은 근육을 발달시키잖아요. 그래서 자주 많이 사용하면 근육 발달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자, 여러분들이 마음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좀 시간이 좀 남았지만 마무리 좀 할까 싶습니다. 다 일어서 주시고요.